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이번 영상은 AI 시대를 맞이해서 HRD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교육 운영을 하는 HRD에서 이제는 조직의 역량 개발 시스템을 설계하는 HRD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HRD 담당자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때문에 HRD 일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의 HRD는 교육을 운영하는 HRD에서 사람과 AI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개발 시스템을 설계하는 HRD로 이동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교육 니드 조사에서 스킬 갭 진단을 해야 됩니다. HRD 담당자라면 교육 니드 조사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현업에 물어봅니다. 올해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까?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까? 직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연관 교육 계획을 만듭니다. 과정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익숙한 방식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HRD 활동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회사가 HRD 활동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 필요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부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까가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역량이 부족합니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현재 어떤 성과가 필요한가? 그 성과를 내려면 어떤 일을 잘 해야 하는가? 그 일을 잘하려면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 현재 보유한 스킬은 어느 정도인가? 필요한 수준과 현재 수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스킬 갭입니다. AI가 직무와 역량, 학습,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 이런 진단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HRD 담당자 일도 달라집니다. 교육 니즈를 조사하는 사람에서 성과에 필요한 역량 격차를 찾아내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자에서 학습 경험 설계자로 바뀝니다. HRD 담당자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강의 자료를 만들고 사례를 찾고 퀴즈도 만들고 실습 문제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젠 AI가 상당 부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사례도 만들어 줍니다. 퀴즈도 만들어 주고요. 동영상 대본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상, 이 동영상 대본조차도 AI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HRD 담당자가 AI보다 콘텐츠를 더 빨리 만드는 것으로 경쟁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실제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교육을 예로 들겠습니다. 신입 팀장 100명 모았습니다. 8시간 동안 리더십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만족도가 4.7 나왔습니다. 교육이 잘 된 것일까요? 교육 자체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의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구성원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성과 관리는 더 잘합니까? 팀 성과는 좋아졌습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AI로 개인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현업에서 직접 과제를 수행합니다. AI에게 코칭을 받습니다.
상사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교육과정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전, 중, 후의 경험 전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과정 추천에서 경력 경로 설계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AI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재 직무를 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을 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직무에서 필요한 스킬을 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며 스킬 갭이 나오죠. 그러면 AI가 필요한 교육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만 받으면 AI 마케팅 전문가가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문제 해결도 해봐야 되고 성과도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직무에서 현재 스킬을 확인하고 희망 직무를 확인하고 희망 직무와 현재 스킬 간의 스킬 갭을 확인하고 학습 자료가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경험을 하고 그 희망하는 직무로 이동을 하고 성과가 만들어지도록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과 경력 개발을 따로 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HR 담당자는 러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킬, 커리어, 모빌리티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사 공통 교육에서 개인화 학습으로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 팀장 100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명에게 동일한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00명에게 정말 똑같은 교육이 필요할까요? A팀장은 성과 관리가 어렵다고 하고 B팀장은 갈등 관리가 힘들다고 하고 C팀장은 코칭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D팀장은 업무 위임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명에게 서로 다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AI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직무, 역량, 성과, 경력,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학습 경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RD 담당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100명을 한 교육장에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명이 각자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육 운영자에서 AI의 학습 에이전트 관리자로 바뀝니다. 앞으로 회사 안에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커리어 코치 에이전트, 리더십 코치 에이전트, 러닝 레코멘데이션 에이전트, 스킬 어세스먼트 에이전트, 퍼포먼스 코치 에이전트, 온보딩 에이전트, 이런 것처럼 직원이 AI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팀원과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면 AI가 답합니다. 팀장이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에도 AI가 알려줍니다. 앞으로 어떤 직무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I가 경력 경로를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HRD 담당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에게 다 맡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AI에게 무엇을 맡길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추진하게 할 것인가? AI가 잘못된 내용을 추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검증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러닝 AI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AI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육 성과 측정에서 업무 성과 측정으로 이동합니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만족도가 4.7입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실제로 일이 달라졌는가? AI 활용 교육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 전에는 보고서 작성에 약 18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교육 후에는 90분이 걸렸어요. 기존에는 제안서를 4번 수정했는데 교육 후에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약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교육 후에는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의 변화입니다. 교육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학습 평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육이 업무 수행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까지 봐야 합니다. 결국 러닝 애널리틱스, 학습 분석과 퍼포먼스 애널리틱스, 성과 분석이 이제는 함께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교육 데이터 관리에서 사람 데이터를 해석하는 역할로 바뀝니다. HRD 담당자는 많은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비, 수료율, 만족도. 앞으로는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스킬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경력, 경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성과제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스킬은 무엇일까? 어떤 학습 경험을 가지고 직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가? AI 교육을 받은 직원의 업무 생산성은 실제로 좋아졌는가? HRD 담당자가 데이터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AI가 분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분석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HRD 담당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8번째입니다. 직원 교육에서 매니저 이네이블먼트, 관리자 권한 강화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직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육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HRD 담당자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팀장입니다.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은지 부족한지도 잘 압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RD 담당자가 모든 직원을 직접 육성하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HRD는 팀장이 구성원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AI 코칭 도구를 제공하고 면담 가이드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지원하고 팀장 역량 진단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별 육성 방안도 추천해야 됩니다. 즉 HRD가 직원에게 직접 교육하는 구조에서 HRD가 관리자를 지원하고 관리자가 구성원을 육성하는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HRD 업무의 출발점이 교육에서 성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학습합니다. 역량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젠 순서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 사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업무 성과가 필요한가? 어떤 직무와 역할이 필요한가? 그 일을 잘하려면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 그래서 현재 부족한 스킬은 무엇인가? 그 갭을 줄이려면 어떤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교육이 진짜 필요한가?
이 순서입니다. 사업성과, 업무성과, 직무와 역할, 스킬을 살펴보고 스킬 간의 갭을 비교하고 부족한 스킬을 메꾸기 위한 경험과 학습을 제공하고 그걸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교육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OJT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AI 코칭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이나 직무 순환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RD 담당자는 앞으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교육을 만들까가 아니라 이 성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HRD의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대신할 수 있는 HRD 업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정리, 자료 초안 작성,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과정 추천, 데이터 취합, 반복적인 문의에 대한 대응, 이런 일은 AI에게 적극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I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HRD 업무입니다. AI 학습 에이전트를 관리해야 됩니다. 스킬 아키텍처 부분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화 학습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러닝 AI 거버넌스도 필요합니다.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도 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AI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HRD 업무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과 문제를 정의하는 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 조직의 맥락과 문화를 이해하는 일, 사람에게 필요한 역량을 판단하는 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 AI 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판단하는 일.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가 아닙니다. AI와 사람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HRD 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AI에게 맡기는 업무도 있을 겁니다. 많아질 겁니다. 새롭게 생기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HRD 활동의 본질까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HRD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사람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은 AI 시대에도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HRD 담당자는 단순히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AI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개발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워크포스 캐퍼빌리티 아키텍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고 AI를 보고 직무를 보고 스킬을 보고 학습과 경험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과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향후의 HRD 담당자의 일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 입장에서는 먼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시점에 AI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하고 이렇게 쓸 줄 작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1년대 예측하기 힘듭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가 걸린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는 HRD 담당자 분이라면 자신의 업무를 한번 펼쳐놓고 세 가지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AI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AI 때문에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AI에게 넘기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교육을 운영하는 HRD 담당자인가? 아니면 조직이 필요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사람과 AI 역량 개발 시스템을 설계하는 HRD 담당자인가? AI 시대에 HRD 담당자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뭐 막막할 수도 있고, 아, 이거구나 라고 뭔가 유레카를 부를 수도 있고, 아,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포기해야겠구나, 다른 직무 해봐야겠구나, 뭐 이렇게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객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AI 시대에서 HRD 담당자의 일은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그를 위해서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HR리스트 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